제 이름은 강태성입니다. 28살이에요. 북한 국경경비대 중사였습니다. 압록강 경비를 맡았어요. 탈북자를 막는 일이었죠. 저는 사살률이 부대에서 1위였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많이 쐈어요. 영웅이라고 불렸습니다. 훈장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조국이 아니라 괴물들의 권력이었다는 걸. 저는 사냥개였어요. 다 쓰면 버려지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제가 지키던 국경을 넘어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2018년 10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압록강 국경이었어요. 저는 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들고 있었어요. 강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제 임무였습니다. 8년째 하는 일이었죠. 20살 때 배치됐습니다. 이 국경에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을 쏴야 한다는 게.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탈북자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쏴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첫 사살은 22살 때였습니다. 4인 가족이었어요. 강을 건너려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탕탕. 네 발, 넷 다 쓰러졌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어요. 조국을 지켰으니까.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많이 찾았습니다. 더 많이 쐈어요. 1년에 10명, 2년에 20명, 5년에 50명, 8년에 87명. 부대 1위였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간 투시경으로 강변을 봤습니다. 초록색 화면이었어요. 강물이 보였습니다. 풀숲이 보였어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멈췄어요. 확대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한 명. 혼자였습니다. 남자 같았어요. 30대쯤. 강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였어요. 확실했습니다. 저격소총을 잡았습니다. 조준경을 들여다봤어요. 남자가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게 얼굴이 보였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누가 쫓아오나 봐.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을 거예요. 10월이었으니까.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갔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조준했습니다. 머리에 십자선을 맞췄어요. 정확하게. 숨을 참았습니다. 심박수를 낮췄어요. 손가락을 방아쇠에 댔습니다. 당겼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어요. 강물 속으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붉은 물보라였어요. 끝났습니다. 88번째였어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초소 3번입니다. 사살 완료. 수고 부탁합니다. 알겠다. 대답이 왔어요. 10분 후 동료들이 왔습니다. 강으로 들어갔어요.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남자였어요. 35살쯤 보였습니다. 호주머니에 사진이 있었어요. 가족 사진. 아내와 아이들. 동료가 말했습니다. 또 성공했네요, 중사님. 역시 최고십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족 사진을 본 후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보고했어요. 대대장에게. 잘했네, 태성이.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좋아. 자네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남자를, 가족 사진을, 아내와 아이들을. 왜 도망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족을 두고.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임무를 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쓰러지던 순간이, 붉은 물보라가. 눈을 감았습니다.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씻고 군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88명을 죽인 사람.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됐어요.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부대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뭔가 변했다는 걸.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대강당에 모였어요. 전 병력이었습니다. 200명.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단상에 대대장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동무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 부대의 영웅을 치하하는 날이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강태성 중사, 앞으로 나오라. 저를 불렀어요.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병사들이 박수쳤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대장 앞에 섰어요. 경례했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강태성 동무는 8년간 87명의 반역자를 사살했다. 이는 우리 사단 최고 기록이다. 조국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다. 오늘 조국 영웅 훈장을 수여한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대장이 훈장을 꺼냈어요. 금빛 훈장이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제 가슴에 달았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했어요.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훈장이, 아니 마음이 악수했습니다. 대대장과 잘했네 태성이. 계속 이렇게 해주게.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중사님 축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본받겠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슴에 훈장이 무거웠습니다. 87명의 무게였어요. 87개의 목숨, 87개의 가족. 제가 죽인.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밥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남자, 가족 사진 속 얼굴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왜요 중사님?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영웅이 되는 건 힘든 일이에요. 쉬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하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자가 보였습니다. 강물 속으로 쓰러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전엔 안 그랬는데. 수십 명을 쐈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다시 초소로 갔습니다. 야간 근무였어요. 야간 투시경을 들었습니다. 강변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쏘고 싶지 않았거든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안도했습니다. 그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변에서 멈췄어요. 확대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2명, 여자와 아이, 어머니와 딸 같았습니다. 강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탈북자였습니다. 총을 잡았습니다. 조준경을 들여다봤어요. 여자가 보였습니다. 30대쯤, 딸은 10살쯤 보였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딸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곧 안전할 거라고 조준했습니다. 어머니 머리에 십자선을 맞췄어요. 손가락을 방아쇠에 댔습니다. 하지만 당기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지난 8년간 한 번도 안 떨렸는데 다시 조준했습니다. 집중했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딸이 웃었어요. 어머니를 보며 순간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남자, 가족 사진. 이 여자도 누군가의 아내겠죠. 이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고 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쏴야 해요. 임무니까 갈등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여자와 아이가 강에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곧 중국에 도착할 겁니다. 지금 쏴야 했어요. 하지만 못 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손을 내렸어요. 총을 그냥 봤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건너가는 걸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안전한 땅에 뛰었습니다. 둘 다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 끝났습니다. 놓쳤어요. 처음으로 8년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라는 것. 뭔가 부서졌어요. 제 안에서.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훈련장으로 갔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신병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20살이었습니다. 어렸어요. 저도 저 나이에 왔었죠. 8년 전 집합 소리쳤습니다. 후배들이 줄을 섰어요. 경례했습니다. 강태성 중사님, 신병 교육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명 한 명 봤습니다. 얼굴을 긴장한 표정들이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오늘은 저격 훈련이다. 말했습니다. 탈북자를 사살하는 훈련이다. 정확하게 쏴야 한다. 한 발에 하나씩. 총알을 낭비하면 안 된다. 알았나? 예. 후배들이 대답했어요. 표적을 세웠습니다. 사람 모형이었어요. 100m 거리. 저격 소총을 들었습니다. 시범을 보여줘야 했어요. 조준했습니다. 표적 머리에 숨을 참았어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맞았어요. 정확히 이마에. 후배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중사님. 자, 이제 너희 차례다. 한 명씩 나왔어요. 쐈습니다. 첫 번째는 빗나갔어요. 다시 쏴.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도 빗나갔어요. 집중하라. 긴장하지 마라. 표적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목표물이다. 감정을 죽여라. 세 번째에 맞았습니다. 잘했다. 칭찬했어요. 다음 신병. 한 명 한 명 훈련시켰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모두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문제였어요.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19살. 어려 보였어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쏘라고 해도 망설였어요. 민수. 불렀습니다. 예. 왜 못 쏘나? 죄송합니다, 중사님. 그냥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표적일 뿐이다. 탈북자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죽여야 한다. 이해하나? 예.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를 불렀습니다. 막사에서 앉아라. 민수가 앉았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나? 예, 물론입니다.
그럼 쏠 수 있어야 한다. 망설이면 안 된다. 실전에선 1초가 생사를 가른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다. 말했습니다. 떨렸다. 사람을 쏜다는 게 무서웠다. 하지만 익숙해진다.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운다. 그럼 쉬워진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중사님은 몇 명이나 쐈습니까? 87명이라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렇다. 그게 내 임무였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멈췄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자꾸 떠올랐습니다. 쐈던 사람들이, 특히 일주일 전 남자, 가족 사진, 후회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건데, 군인이니까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조국을 지킨 일이니까.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민수가 알아챘을 겁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요? 87명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엔 확신했는데 지금은 흔들렸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대장실로 호출됐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대대장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경례했어요. 강태성 중사 보고합니다. 앉아.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대대장이 서류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성이. 예. 요즘 실적이 떨어졌어.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건강에 문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그럼 뭔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 여자와 아이를 놓친 일, 쏘지 못한 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탈북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대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쾅! 놀랐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다 안다. 며칠 전 놓쳤지. 여자와 아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모든 초소에 있었어요. 들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대대장이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왔어요. 태성아. 예. 너는 우리 부대 최고다. 87명 사살 기록. 누구도 못 깬다. 하지만 요즘 흔들리고 있어. 그거 하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다. 대대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는 군인이다.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감정을 죽여야 한다. 그게 우리 임무다. 알겠나? 예.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대대장이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 달 목표다. 서류를 밀었습니다. 제게로. 받았어요. 맞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15명. 뭔가요? 이번 달 사살 목표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15명이요. 너무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 5명인데 상부 명령이다. 실적을 올리래. 왜요? 모른다. 대대장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마 위에서 압박받나 봐. 사단장이.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는 거지. 하지만 15명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대대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입니까? 대대장이 담배를 끄고 말했습니다. 만들면 된다. 만든다고요. 대대장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알 거 없다. 명령만 따라라. 며칠 후 알려주겠다. 예. 일어났습니다. 경례하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탈북자를 만든다니 무슨 뜻일까요?
불안했습니다.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3일 후 밤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작전이 있다고. 차를 탔습니다. 대대장과 병사 3명.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요. 조용히 따라와.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어요. 변방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한 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임무를 설명하겠다. 귀 기울였어요. 저 마을에 탈북 준비하는 놈들이 있다. 우리가 잡아야 한다. 어떻게 아십니까? 정보가 들어왔다. 대대장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으니까. 누굽니까? 아무나. 뭐라고요? 대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나 쏘면 된다. 탈북자로 만들면 되니까.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탈북자가 없다. 그럼 만들면 된다. 주민을 탈북자로. 안 됩니다. 소리쳤어요. 그들은 무고합니다. 무고하든 말든 상관없다. 대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임무는 실적을 채우는 거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살인입니다. 전쟁이 살인이 아니냐?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태성아. 대대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정신 차려라.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거부하면 너도 끝이야. 협박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따르거나 죽거나. 총을 받았습니다. 저격소총. 골목으로 갔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대장이 가리켰습니다. 저 집. 맞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보였어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민이었어요. 조준하라. 대대장이 명령했습니다. 총을 들었어요.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가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내와 아들. 행복해 보였어요. 쏴.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쏴. 대대장이 다그쳤습니다. 안 됩니다. 총을 내렸어요. 못 쏘겠습니다. 대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탁. 정신 차려라. 명령이다. 쏘라.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8년 만에. 대대장이 총을 빼앗았습니다. 직접 조준했어요. 남자에게 쐈습니다. 탕. 남자가 쓰러졌어요. 집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대대장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탈북자 사살. 시체 수거하라. 거짓 보고였습니다. 병사들이 달려갔어요. 집 안으로. 남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강가로 데려갔어요. 물에 던졌습니다. 탈북하다 사살된 것처럼. 끝났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토했어요.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익숙해질 거다. 다음엔 내가 쏴야 한다. 거부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 알아들었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조국이 아니었어요. 괴물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제가 죽인 87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무고한 사람들, 가족이 있던, 꿈이 있던,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적 조작이 계속됐어요. 무고한 주민 15명을 죽였습니다. 모두 탈북자로 위장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죽였냐고, 무슨 죄를 지었냐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그냥 실적 때문이었으니까. 살이 빠졌습니다. 10kg. 밥을 못 먹었어요. 토했으니까. 매번.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중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대대장이 불렀습니다. 급한 일이래요. 대대장실로 갔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대대장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위부 대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경례했어요. 앉아. 대자가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대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어요. 맞습니다.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부대에 조작된 강태성 동무. 예. 이 실적들이 조작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인가? 아닙니다.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떨렸습니다. 대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인가? 정말입니다. 증거가 있다. 대자가 사진을 꺼냈어요. 감시 카메라 사진이었습니다. 무고한 주민을 쏘는 장면. 제가 쏘는. 들켰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대자가 말했습니다. 실적 조작은 중죄다. 총살감이다. 알고 있나? 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대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령한 사람이 누구지? 저입니다. 거짓말했어요. 대대장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대대장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태성이 혼자 했다. 내 명령 없이. 뭐라고요? 놀라서 대대장을 봤습니다. 대대장이 저를 외면했어요. 배신이었습니다. 대대장님. 불렀습니다. 제 명령 아니었습니다. 대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성이가 실적 올리려고 혼자 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소리쳤어요. 대대장님이 명령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대자가 물었습니다. 없었어요. 명령은 말로만 했으니까. 기록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군. 대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강태성 동무 혼자 한 거로 본다. 체포한다.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잡았어요.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대대장님,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태성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너 하나 죽으면 부대가 산다. 그게 군대다. 충격받았습니다. 이용당한 겁니다. 8년간 영웅이라 축혀 세우더니 이제 필요 없으니 버리는 거였어요. 소모품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차에 실렸어요. 보위부 차.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평양.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취조받을 거다. 그리고 총살될 거라고. 창밖을 봤어요. 부대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8년간 지킨, 아니 8년간 이용당한 그곳이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제 운명은 평양으로 가는 6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87명을 죽였어요. 영웅이 되려고, 조국을 지키려고. 하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냥개였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짓고 물어뜯는, 이제 필요 없으니 버려지는, 그게 제 정체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어요. 보위부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취조실이었어요. 차갑고 습했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수갑을 풀고 의자에 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문이 열렸어요. 취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취조관이 물었어요. 왜 조작했나? 대대장 명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내 죄다. 아닙니다. 소리쳤어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거짓말. 취조관이 곤봉을 들었습니다. 내려쳤어요. 제 등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내려쳤어요. 다리에, 갈비에, 팔에, 10번을. 정신을 잃었습니다. 물을 끼얹었어요.
깨어났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 명령이냐? 대대장이라고 했어요. 증거를? 없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20번을. 이틀째였어요. 밥을 안 줬습니다. 물도 안 줬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취조관이 왔습니다. 자백하면 밥을 주겠다. 내 죄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거부했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알았다. 취조관이 나갔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루. 사흘째. 밥을 안 줬습니다. 물도 안 줬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취조관이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자백하라.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을 인정할 수는. 좋다. 취조관이 나갔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게 시작됐습니다. 물고문이었어요. 눕혔습니다. 판자 위에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얼굴에 천을 덮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10초, 20초, 30초, 천을 벗겼습니다. 헥헥거렸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자백하나? 아니라고 했어요. 또 시작됐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30초, 40초, 50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깨어났어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토했어요. 물을. 피도 섞여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망가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빨이 빠졌어요. 손가락도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보이부 대자였어요. 앉았습니다. 제 앞에. 힘들었겠네. 대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백하지 그랬나? 그럼 끝났을 텐데. 사실이 아니니까요. 대답했습니다. 대자가 웃었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필요한 건 자백이지. 우리는 내가 범인이면 된다. 그래야 대대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 왜 대대장을요? 그는 중요한 사람이야. 대자가 말했습니다. 연줄이 있어. 상부에.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중사. 소모품이야. 버려도 되는. 알겠나?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거였어요. 제가 희생양이 되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어요. 8년간 무엇을 한 걸까요? 87명을 죽이며 영웅이 되려고. 결국 버려지는데. 대자가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자백하라. 안 하면 총살이다.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처음으로 87명을, 아니 102명을 조작으로 죽인 15명까지 모두 102명. 제가 죽인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가족이 있던, 꿈이 있던, 저 때문에 죽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평생. 하지만 알았어요.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걸. 조국을 지킨 게 아니라 괴물들을 섬긴 거라는 걸.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거짓 자백은 안 하겠다고. 죽더라도.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됐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달빛이 들어왔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가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여기서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고문당하고, 총살당하고, 수백 명, 수천 명.
그들도 저처럼 누워 있었겠죠. 이 자리에 천장을 보며 후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가 죽인 102명, 한 명씩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제가 처음 쐈던 22살 때 그들이 말했어요. 왜 죽였냐고, 무슨 죄를 지었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 그냥 도망가려 했을 뿐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타났어요. 87명, 모두 물었습니다. 왜냐고 울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나타난 건 조작으로 죽인 15명이었어요. 무고한 주민들,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으로 한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탈북할 생각도 없었다.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너 때문에 죽었다. 내 가족은 어떻게 되냐? 아내는, 아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실적이었으니까 미안합니다. 빌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어둠 속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조국이 아니었어요. 괴물들의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죽인 건 반역자가 아니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던, 꿈이 있던, 저처럼 사람이었던,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살인자였습니다. 사냥개였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짖고, 물어뜯고, 죽이는, 이제 필요 없으니 버려지는, 그게 제 정체였습니다. 8년간 헛된 시간이었어요. 87명을 죽이며 영웅이라 믿으며 사실은 개였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대대장에게, 부대에게, 나라에게, 저를 이용한, 저를 속인, 저를 버린. 하지만 가장 화가 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의심하지 않은, 명령만 따른, 생각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여기서 나가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제가 본, 제가 한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라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반드시. 창문을 봤습니다. 작았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창이 있었어요. 녹슨, 오래된,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철창을 잡았어요. 흔들었습니다. 조금 흔들렸어요. 녹이 슬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계속 흔들었어요. 10분, 20분, 30분. 철창이 느슨해졌습니다. 조금 더. 1시간. 철창 하나가 빠졌어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좁았어요. 하나 더 빼야 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철창이 빠졌어요. 충분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됐습니다. 경비가 있었으니까 기다려야 했어요. 기회를.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3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4일째 밤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깼습니다. 누굽니까? 물었어요. 중사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민수였어요. 제자. 민수야.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 탈출시켜드리러 왔습니다. 뭐라고?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였습니다. 어두웠어요. 경비는요?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경비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수면제 탔어요. 차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30분은 안 깰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저 보이부에 배속됐어요. 일주일 전에. 그때 중사님 계신 거 알았어요.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다. 말했어요. 하지만 왜? 내 미래가 위험해져. 상관없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사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제가 본 걸,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너도 알아? 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알아요. 조작하는 거, 무고한 사람 죽이는 거. 하지만 아무도 말 안 해요. 무서워서.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중사님 보고 용기 냈습니다. 거부한 거, 자백 안 한 거, 존경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저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맙다 민수야. 가야 합니다. 민수가 재촉했어요. 어디로? 국경이요. 압록강. 거기까지 가세요. 건너면 안전합니다. 멀잖아.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200km가 넘어. 걸어가야 해요. 민수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여기 옷이랑 돈 있어요. 음식도 3일은 버틸 겁니다. 조심히 가세요. 민수야. 불렀습니다. 예. 너도 도망가. 나 때문에 위험해질 거야. 괜찮습니다. 민수가 웃었어요. 저는 남아서 시간 벌겠습니다. 중사님이 멀리 가실 수 있게. 안 돼. 같이 가자. 안 됩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둘이 도망가면 금방 잡혀요. 한 명은 남아야 합니다. 저 괜찮아요. 어차피 군대 지겼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미안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꼭 살아남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세상에. 그러겠다.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가세요. 민수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비상구로. 계단 있어요. 지상까지. 고맙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달렸어요. 비상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지상. 문을 열었어요. 밖이었습니다. 평양거리. 한밤중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보이부 건물. 민수가 있는. 미안해 민수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꼭 살아남을게. 약속할게. 돌아섰어요.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자유를 향해.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5일이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200km 걸어서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숨었습니다. 산속에, 폐가에. 민수가 준 음식을 먹었어요. 빵, 물, 다 떨어졌습니다. 4일째, 5일째는 굶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밤이 됐어요.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도시였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저쪽이 자유였어요. 강을 건너면.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철책이 있었어요. 지뢰도, 경비도, 제가 8년간 지켰던, 이제는 제가 넘어야 할 아이러니였습니다. 숨었어요. 풀숲에 철책을 관찰했습니다. 초소가 보였어요. 3개, 500m 간격.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각 초소마다 2명, 총 6명. 제가 가르친 후배들일 수도 있었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교대 시간을. 자정이었어요. 교대가 시작됐습니다.
10분간 빈틈. 지금이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철책으로 달렸어요. 50m.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뢰가 있었으니까 표시를 찾았어요. 작은 깃발. 빨간색. 지뢰 위치였습니다. 피했어요. 하나씩. 30m. 20m. 10m. 철책에 도착했습니다. 3m 높이였어요. 철조망이 위에 있었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넘어야 했습니다. 장갑을 꺼냈어요. 민수가 준 두꺼운 장갑 끼고 철책을 잡았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m, 2m 위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넘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도착했어요. 넘었습니다. 철책을. 이제 강까지 100m 달렸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어요. 들켰습니다. 더 빨리 달렸어요. 탕탕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스쳤어요. 제 옆을 계속 달렸습니다. 50m, 30m. 강이 보였어요. 압록강. 검은 물이었습니다.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건너야 했습니다. 뛰어들었어요. 첨벙. 물이 차갑습니다. 10월이었으니까 얼음장 같았어요.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탕탕탕탕.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제 주변에. 숨을 참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3m 아래.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으로.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헥헥. 뒤를 봤습니다. 경비병들이 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두웠습니다.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저를 다시 헤엄쳤습니다. 50m 남았어요. 40m, 30m.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도. 차가운 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m, 10m, 5m. 땅이 닿았습니다. 발에. 중국이었어요. 일어섰습니다. 걸었어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쓰러졌어요. 모래 위에. 해냈습니다. 넘었어요. 국경을 8년간 지켰던. 이제 넘어온.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여기는 중국이었으니까 경비병들이 쏠 수 없었습니다. 국제 문제가 되니까 안전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자유의 별. 울었어요.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세상에. 제가 본, 제가 한 모든 걸. 그게 속죄였습니다. 백이명에게, 민수에게,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어둠 속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였으니까 북한 경비대가 넘어올 수 있었어요. 불법이지만 했습니다. 자주 탈북자를 잡으러 숨어야 했어요. 깊은 곳으로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갈대밭이 있었어요. 숨기 좋았습니다. 들어갔어요. 앉았습니다. 쉬어야 했어요. 밤새 헤엄쳤으니까 지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 떴어요. 갈대 사이로 봤습니다. 군인들이었어요. 북한 경비대. 5명. 수색 중이었습니다. 저를 찾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어요.
소리내면 안 됐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경비대가 다가왔습니다. 20m, 15m, 10m 가까웠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쪽 수색해.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누구지?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였어요. 제 부하. 제가 가르쳤던 저격수를. 준호가 갈대밭으로 왔습니다. 5m, 3m, 거의 다 왔어요. 발견되겠습니다. 어떡하죠? 싸워야 할까요? 하지만 총이 없었어요. 맨손이었습니다. 준호가 1m 앞까지 왔습니다. 갈대를 해치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야. 발견했어. 다른 경비병이 소리쳤어요. 준호가 멈췄습니다. 뛰어갔어요. 그쪽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누굴 발견한 걸까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봤어요. 경비병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였어요. 여자. 30대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5살쯤. 며칠 전 제가 놓쳤던 그 여자와 아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비슷했습니다. 어머니와 딸. 준호가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여자가 떨었어요. 제발이요. 울먹였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안 된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 다 죽는다. 방아쇠에 손을 댔어요.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총도 없는데. 생각했어요. 빠르게. 준호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르쳤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조준할 때 왼쪽 다리에 무게를 싣는다는 걸. 균형이 약하다는 걸. 기회였습니다. 돌을 집었어요. 바닥에서 던졌습니다. 준호 왼쪽으로 탁! 돌이 나무에 맞았습니다. 준호가 놀라 그쪽을 봤어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예상대로 달렸어요. 준호에게 부딪혔습니다. 쿵! 준호가 넘어졌어요.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경비병들이 돌아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강태성이다. 소리쳤어요. 총을 겨눴습니다. 저를 향해 탕탕탕 뛰었어요. 갈대밭으로 총알이 스쳤습니다. 가까스로 피했어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총을 주었어요. 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저를 봤으니까. 중사님. 준호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도망쳤다. 대답했어요. 살려고. 중사님. 준호가 총을 낮췄습니다. 쏠 수 없었나 봐요. 스승을. 다른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쏴. 준호가 고민하는 표이었어요. 갈등했습니다. 명령과 존경 사이에서 결국 총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미안합니다, 중사님. 명령입니다. 알아.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제가 가르쳤으니까. 알았습니다. 준호는 못 쏠 거예요.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지만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제게 배웠으니까. 인간성이 남아있었으니까. 준호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빗나갔어요. 일부러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탕탕탕. 다른 경비병들이 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으니까 사라졌어요. 나무 사이로 살았습니다. 준호 덕분에. 고맙다 준호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북쪽으로, 중국 깊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틀을 도망쳤습니다. 중국 안쪽으로, 국경에서 50km, 안전한 거리였어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인 마을, 조선족은 아니었어요.
한쪽 마을 숨었습니다. 골목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배가 고팠어요. 3일을 안 먹었으니까 민수가 준 음식은 다 떨어졌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다 썼으니까 훔쳐야 할까요? 음식을.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더 이상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에 지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깐.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가벼운 아이였어요. 여자아이. 7살쯤. 저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가왔습니다. 미소 지으며 뭔가 들고 있었어요. 빵이었습니다. 건넸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아이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중국어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받았습니다. 빵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쏜 아이들 102명 중에 아이도 있었어요. 10명쯤. 그중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7살 여자아이. 5년 전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도강하려던 제가 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어린애도 반역자라고 배웠으니까. 그 아이 얼굴. 공포에 질린 마지막 순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앞의 아이가 그 아이와 닮았어요.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미소도.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이렇게 웃었을까요? 빵을 주었을까요? 낯선 사람에게.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없었으니까. 제가 죽였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놀랐어요. 왜 우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어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끌고 갔습니다. 어디론가. 따라갔어요. 집이었습니다. 작은 집.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어요. 70대쯤. 아이의 할머니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놀랐습니다. 아이가 중국어로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밥, 반찬, 국, 먹으라고 했어요. 손짓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3일 만에 식사. 아이가 옆에 앉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웃으며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5년 전 쏜 용서를 빌었어요. 늦었지만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 할머니와 아이가 기다려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할머니가 잘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작은 방.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감았어요. 아이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5년 전 아이도 모두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처음으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웠어요. 밖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 마을에 들어온 거였어요. 불법이었지만 중국 경찰이 없었으니까. 변방 마을이었으니까. 6명이었어요. 한 명이 앞장섰습니다. 대대장이었어요. 제 대대장. 저를 배신한.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를 잡으러.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끌고 갔습니다. 다락으로. 좁은 공간이었어요. 숨으라는 거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사다리를 치웠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집마다 수색한다. 대대장 목소리였어요. 강태성을 찾아라. 탈북자다.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집으로 문이 열렸어요.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중국어로 뭐라고 했어요. 항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이 무시했어요. 수색했습니다. 방, 부엌, 화장실, 발소리가 제 밑으로 왔습니다. 다락 아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대대장 동지, 위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락을, 대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확인해봐. 군인이 사다리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치웠으니까. 이상한데요? 군인이 말했습니다. 사다리가 없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대대장이 다가왔어요. 제 밑으로 총으로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울렸어요. 비어있군.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사다리 없으면 올라갈 수 없어. 다른 곳 찾아봐. 군인들이 나갔습니다. 안도했어요. 하지만 대대장이 남았습니다. 혼자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중국어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대대장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태성아, 들리나?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대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와라. 순순히. 그럼 살려주지. 거짓말이었어요. 죽일 거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집이 세군. 예전부터 그랬지. 하지만 알아야 해. 나는 너를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실적 조작 책임. 다 나한테 온다. 너만 잡으면 끝이야. 내가 주범이라고 하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해하지. 이해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저를 희생시키려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8년간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겠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운다. 할머니도 아이도 다 죽는다. 선택해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 어떡하죠? 나가야 할까요? 할머니와 아이를 살리려면. 하지만 나가면 제가 죽어요. 갈등했습니다. 한참을 결심했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대신 도망가겠다고. 밤에 할머니와 아이도 데리고 함께.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자정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다락 문을 열었어요.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짓으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다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더 위험하다고. 할머니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옷, 음식, 조금씩 밖으로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마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한 집에 모여서 보초는 한 명. 피할 수 있었어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쪽으로 가야 했어요. 더 깊은 중국으로. 하지만 대대장이 알 겁니다. 추격할 거예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걸었어요. 1시간, 2시간.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안아줬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10km를 왔습니다. 쉬어야 했어요. 숲에 숨었습니다. 잤어요. 교대로.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군용차 소리. 돌아봤어요. 군용차였습니다. 북한군 대대장이었어요. 들켰습니다. 뛰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차가 따라왔어요.
빨랐습니다. 따라잡혔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대장과 군인 5명. 총을 겨눴어요. 저희를 향해.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대대장이 다가왔습니다. 태성아. 불렀어요. 끝까지 가는구나. 어쩔 수 없다. 총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를 가렸습니다. 아이도 나섰어요. 둘 다 저를 지키려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아이 앞으로. 쏠 거면 저를 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고하다고. 대대장이 웃었어요. 너담이래. 끝까지 영웅인 척.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피했어요. 옆으로. 대대장이 다시 쐈습니다. 탕탕탕. 뛰었어요. 아이를 안고. 할머니는 못 따라왔어요. 나이가 있었으니까. 군인들이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압록강. 다시 돌아온 겁니다. 국경에. 하지만 이번엔 반대 방향. 중국에서 북한으로. 아니었어요. 중국 쪽에서 더 깊은 중국으로.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안전한 곳이 있을 거였어요. 달렸습니다. 강변을 따라. 아이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이 쫓아왔어요. 탕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첨벙. 헤엄쳤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 팔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탕탕탕탕. 총알이 빗발쳤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아이를 감쌌습니다. 온몸으로. 등에 맞았어요. 총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쳤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중국어로. 괜찮냐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거짓말이었어요. 피가 났으니까. 많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더 갔어요. 강 중간쯤. 여기서 남쪽으로 헤엄치면 안전지대였습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다리에 맞았어요. 또 총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헤엄칠 수 없었어요.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를 물 위로 밀었어요. 마지막 힘으로. 아이가 울었어요.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가라고. 남쪽으로. 혼자서. 손을 놓았습니다. 가라앉았어요. 물속으로. 차가웠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인가 봐요. 미안합니다. 백이명에게, 민수에게, 준호에게, 할머니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지키지 못해서.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저격수로 배치됐어요. 대대장 명령으로. 강태성을 쏘라고.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속이 보였어요. 태성 중사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아이는 헤엄치고 있었어요. 남쪽으로. 살았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대대장이 소리쳤어요. 준호. 왜 안 쏘나? 빨리 쏴. 명령이다. 방아쇠에 댄 손이 떨렸습니다. 중사님을 쏴야 합니다. 명령이니까. 하지만 못 쏘겠어요. 스승이니까. 은인이니까. 저를 군인으로 만들어주신 대대장이 다가왔어요. 쏘지 못하겠나? 그럼 너를 쏜다. 총을 겨눴습니다. 제게. 선택하라. 내가 죽거나 태성이가 죽거나. 고민했습니다. 중사님을 봤어요. 물속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통에서 해방된. 쏘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중사님은. 하지만 안 쏘면 제가 죽습니다. 대대장이 쏠 거예요. 어떡하죠? 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알았습니다.
살라고 하실 거예요. 저보고 중사님은 그런 분이니까 결정했습니다. 총을 돌렸어요. 대대장에게 조준했습니다. 머리에 준호, 뭐 하는 거야? 대대장이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말했습니다. 못 쏘겠습니다. 중사님을 반역이다. 대대장이 소리쳤어요. 총살감이야.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중사님은 살아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우리가 본 걸,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대대장이 총을 들었습니다. 그럼 죽어라.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피했습니다. 옆으로 뛰었어요. 강으로 탕탕탕. 대대장이 쏘고 있었어요. 총알이 스쳤습니다. 강에 뛰어들었어요. 첨벙, 차가웠습니다. 헤엄쳤어요. 중사님에게 도착했습니다. 잡았어요.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안 돼. 소리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30번 눌렀습니다. 가슴을 인공호흡 2번 반복했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세 번째였어요. 중사님이 기침했습니다. 물을 토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중사님 불렀어요. 눈을 뜨셨어요. 준호야.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여기 왔어? 구하러 왔습니다. 바보야. 중사님이 웃으셨어요. 너 죽어. 괜찮습니다. 후회 없어요. 강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대장이 쏘고 있었어요. 탕탕탕. 가야 합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중사님을 함께 헤엄쳤습니다. 남쪽으로, 중국 깊은 곳으로, 안전지대로. 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배신자들 다 죽는다. 상관없었어요. 살았으니까. 중사님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0분을 헤엄쳤습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어요. 중국 쪽 깊은 곳. 더 이상 대대장이 못 오는 강에서 나왔습니다. 모래밭에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어요. 준호 덕분에. 준호도 쓰러졌습니다. 옆에 지쳤어요. 둘 다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자유의 해. 준호야. 불렀어요. 예 중사님. 고맙다.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중사님은 옳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났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총상 때문이었어요. 등과 다리, 피가 많이 났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준호가 부축했어요. 강변에 섰습니다. 북쪽을 봤어요.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제가 8년간 있던 곳, 87명을 죽인 곳, 아니 102명을 배신당한 곳, 이제 안녕이었어요. 소리쳤습니다. 북한을 향해 나는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니다. 목청껏 나는 인간이다. 강태성이다. 자유로운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해방, 자유,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니었어요. 인간이었습니다. 강태성이라는. 준호가 옆에 섰어요. 함께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자유다.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강을 가로질러 북한까지. 대대장이 들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그의 개가 아니니까. 돌아섰습니다. 남쪽을 봤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밝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걸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들었어요. 다쳤으니까.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자유니까. 마을이 보였어요. 중국 마을, 조선족 마을 같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가는 방법을, 브로커를 찾는 방법을,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8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준호야, 불렀어요. 예, 우리 한국 가자. 나만, 자유로운 곳, 그러죠. 준호가 웃었습니다. 함께 가요. 중사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가줘서 계속 걸었어요. 해를 향해, 미래를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2019년 6월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6개월, 새로운 삶이었어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 준우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 3개월 더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나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총상 후유증, 병원에 다녔습니다. 치료받았어요. 나아졌습니다. 조금씩 일을 구했어요. 공장, 단순 노동.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거니까. 저녁이 되면 집에 왔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노트북을 켰어요. 워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사냥개의 증언. 부제목도 썼어요. 국경경비대 8년의 기록.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102명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첫 사살을 기록했어요. 22살 때 4인 가족. 어떻게 쌌는지, 왜 쌌는지, 그때 느낌, 모두 썼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첫날, 5페이지, 다음 날도 썼습니다. 두 번째 사살, 세 번째, 매일 밤 썼어요. 퇴근하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 때문이었어요. 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꿈에, 저를 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으로 왜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어요. 깨어났습니다. 땀을 흘리며 울었어요. 한참을.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기록해야 했으니까. 진실을, 제가 본, 제가 한 모든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50페이지를 썼어요. 50명의 기록. 아직 반도 안 됐습니다. 계속해야 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왔어요. 중사님,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준호가 들어왔어요.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적응했나 봐요. 자유에 앉았습니다. 함께 노트북을 봤어요. 준호가 이게 뭐예요?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 부대에서 본 일, 모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계속하세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불렀어요. 예. 너는 어때?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구했어요. 편의점. 밤 근무. 힘들지 않아요. 자유니까. 웃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유가 주는 것, 힘듦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 준호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다시 썼습니다. 기록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100페이지가 됐어요. 87명의 기록. 사살한 사람들. 이제 15명이 남았습니다. 조작으로 죽인 무고한 주민들.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니까. 매일 밤 썼어요. 한 명씩. 어떻게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누구 명령이었는지, 모두. 마지막 사람까지. 15번째. 끝났습니다. 115페이지.
102명의 기록. 제 죄악의 기록.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에필로그를 써야 했습니다. 속죄를, 타자를 쳤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102명을 죽였으니까.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진실을, 북한 국경경비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적 조작을,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끝났습니다. 완성됐어요.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사냥개의 증언. 파일을 받습니다. 무거웠어요. 102명의 무게. 하지만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민수에게 진실을 기록하겠다고. 고맙다 민수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짐을 내려놓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어디서요? 인천. 바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인천에 갔습니다. 전철을 타고 1시간 걸렸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색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두에. 중사님.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갔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끝까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넓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꺼냈어요. 훈장들을. 북한에서 받은 8개였습니다. 조국 영웅 훈장, 1급 전투 훈장, 모범 군인 훈장, 사살 실적 훈장, 모두 금빛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102명의 무게. 준호가 물었어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건 영광이 아니야. 수치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훈장을 들었습니다. 조국 영웅 훈장. 87명을 죽여서 받은.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던졌습니다. 바다로. 훈장이 날아갔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첨벙. 물에 빠졌습니다. 가라앉았어요.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홀가분했어요. 두 번째 훈장. 1급 전투 훈장. 던졌습니다. 첨벙.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모두 마지막 훈장이었어요. 사살 실적 훈장. 87명. 제 손에 무거웠습니다.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102명에게 용서해달라고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첨벙. 사라졌습니다. 모두 바닷속으로. 끝났어요. 과거가. 준호가 박수쳤습니다. 짝짝짝. 저도 웃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앉았어요. 방파제에. 준호도 앉았습니다. 옆에.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쳤습니다. 리듬이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중사님. 준호가 불렀어요. 응.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뭔데요?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니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강태성이라는 것.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요. 저도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박준호.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자유로운 인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바람. 일어났어요.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가자. 어디로요? 앞으로? 미래로. 함께 걸었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바다에 버렸으니까 이제 앞만 보면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자유로운 인생을,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태양이 빛났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를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걸었어요.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자유를 향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